경남 거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옥상으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16시간 동안이나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은 뛰어내려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찰의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급하게 요청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워낙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40대 남성이 살해를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이혼한 전처가 다니던 업체의 사장이었다고요? 대략 어떤 예, 그 예. 브리핑 좀 해주시겠어요? 예, 네. 관련자는 세 명이죠. 네네. 지금 이 사망자, 그러니까 이 공격자이기도 음. 하고 사망자이기도 한 네. 사람이 40대 중반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전처가 일하는 곳에 가서 그 전처의 상사죠. 네. 사장을 안고 살해를 하고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아까 음. 말씀드린 일종의 이런 일을 벌인 다음에 네. 그 떨어져 갖고 사망한 사건이 되겠는데, 전적으로 이것은 40대 남성의 망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일 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전처분은 그 40대 남성이 주장하는 바대로 네. 소위 말하는 전처가 그 사장님과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음. 전처분은 부인하고 있고 네네. 40대 남성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 네.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혼을 한 사유가 상태인데 네네네. 끊임없이 이제 재결합을 요구를 하는 아. 과정에서 약간의 스토킹도 있었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음. 그 전처분이 접근 금지까지도 신청했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상당히 그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고, 그렇군요. 그것의 원인을 이 전처의 남자 관계로 음. 보고 그 남자 관계의 그 남성을 사장님으로 오인했을 오인했을 가능성이라고 가능성. 전처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그렇죠. 주장만 전혀 예, 예, 다르다고요. 예. 지금 그 전처는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남편의 어떤 폭력성 때문에 이혼을 한 거다. 그리고 지금 사장과는 그 숨진 사장과는 관련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살해를 하고 나서 바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뭐 도망일 수는 있는데, 이 글쎄요. 예, 계획된 거죠. 아파트에서 예, 올라가는 경우와 예. 밖으로 도망가는 경우는 이게 좀 심리적인 게 작용을 다르죠. 합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됩니까? 바깥으로 도망가게 된 경우는 이거는 네. 범행을 저지르는 후에 도주가 되는 거고, 음. 옥상으로 올라간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살해한 후에 본인도 역시 이 살해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를 일종의 뭐 이걸 아지테이션이라고 할까요? 네. 선언하려고 하는, 외부에 알리려고 자기 하는, 변명 예, 같은 변명을 하려고 기회인가요? 하는 상황이, 이 상황도 예측해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의 대치까지도 예측해 둔 것 아, 같은 것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두 번 정도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네. 당연히 옥상에 올라가게 되면 네. 뭐 경찰이 쫓아올 것이고, 그렇죠.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포위된 때문에,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예, 올라갔다라는 건 하면서도 근데 거기서 본인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인가? 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가서 무엇인가 주장하려고 했던 것까지는 계획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위기협상 팀이나 프로파일러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그 이 사망자의 얘기를 들어줄 때 음. 작은 제한 조건을 겁니다. 저하고 약속을 하시죠. 지금 선택하지 마시고 네. 차후에 저랑 내려가서 다른 얘기하면서 선택하시죠. 네. 이런 얘기를 계속했을 겁니다. 네.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못 지켜라고 하니까 이건 프로파일러나 아니면 위협상팀의 누군가와 이건 직접적으로 작전의 일환입니다. 예, 예. 네. 이제 대화를 그래도 16시간 동안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많은 대화가 있었을 테고, 예, 그 예. 과정에 나온 얘기겠군요. 수사팀에서 경찰을 비롯해서 특공대도 투입하고 협상팀과 프로파일러도 투입해서 설득을 하고 내려오도록 권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되면 피의자와 어떤 얘기들을 보통 하게 되나요? 작전의 개념은 3선은 기동되고 그 중간선은 경찰 특공대고 그 안선이 이제 네. 여기 말하는 리스크 요원, 그러니까 위기협상 팀이 1선으로 들어갑니다. 네. 1선에서 보통 뭐 한 4인이나 5인의 일조가 되고 네. 그 상담관이 있고 보조 상담관 3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네. 이렇게 작전을 짜게 되는 거고요. 이 작전은 기본적으로 초기 판단, 정보 차단, 선택,
이것은 이제 빠른 작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치게 만드는 좀 이제 아. 슬로우 작전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인 네, 건데 상대를 보고 판단을 해야 예. 되겠군요. 현장에서.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올라가서 흔히 말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범죄를 저지른 후에 네. 자신의 어떤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네. 인질 상황. 그러니까 테러 인질 상황에서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데 그렇겠네요. 이 사람은 중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요게 빠르게 진압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설득으로 끝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네. 그냥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라간 경우에는 지치도록 만들거나 그래서 설득해서 내려오는 경우 네. 이 경우는 최선인데 네.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살해라고 하는 적어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올라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어떤 거를 이제 선택해야 될지가 참 고민인 거고 아까 그러네요. 저 질문하신 부분에서 네.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가 그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치게 만들고 네. 아니면은 데리고 내려오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좋은 얘기들, 네.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는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여성 흔히 말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자 관계의 문제라고 하면 네네.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데 네. 여자 관계의 문제라면은 시선을 다른 문제, 말하자면 교육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아이 문제라든가 바꾸면서 네. 그러니까 이 인지를 바꾸게 되면서 네네. 내려오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 범죄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벗어나게끔 네.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각인시키게 되면 네. 결국 어쨌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주로 그렇게 하고 초기 접근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 라포를 먼저 형성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제가 정보 차단 말씀드린 거는 네네. 이런 상황은 정보 차단은 뭐냐면 이 흔히 말하는 위기 협상관이 말하는 것이 주요하게 정보 전달이 돼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판단에 혼란이 되게 되죠. 네. 네,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근데 16시간이라고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건 실패죠. 실패입니까? 왜냐하면 네. 주야가 바뀌거나 햇빛이 바뀌거나 말하는 낮과 밤이 바뀌거나 네네. 4시간 정도의 주기 보통 네. 그런 정도가 변하지 않 그 주기가 넘어가면은 네. 사실은 다른 작전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너무 이제 장기화 될 때는 예. 시간대별로도. 예,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뭐 16시간 너무 길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좀 빨리 초기에 진압을 했어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신지. 예. 그런데 장비가 어떻게- 없습니다. 아, 장비가 그러니까 없습니까? 경찰 특공대에는 테러 진압 장비가 존재하는데 네. 이 경우는 어떤 장비를 써야 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그때는 어제 상황 보면 뭐 매트리스 깔고 이 정도 외에 근데 매트리스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없죠. 네. 왜냐하면 그건 진압이 매트리스의 아니니까. 최고의 용도는 15층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20층이거든요. 아. 20층이면은 떨어지는 가속도 때문에 설치한다 한들 튕겨 나와 갖고 이 뼈가 부러져 갖고 뭐 목뼈가 아. 부러져 이미 저기 사망하기 때문에 20층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15층이 맥시멈이라고요? 맥시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방서 가지고 있는 게 15층 용밖에 용이고. 없기 때문에 네. 최고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 대응 부분에서는 제가 뭐 이 정도라고 하면은 뭐 고무총탄이라든가 네. 아니면 투망이라든가 아니면 이 저격용 스나이퍼 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있는 것과 아울러서 실제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의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하는 그 훈련과 이런 부분에는 제가 알기로는 네. 결정권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정권이 없다. 예, 예. 현장에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서 있어서 다리를 쏴갖고 넘어뜨려서 네네. 제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잘- 결정하느냐? 예, 잘못 쐈을 때 죽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에 아. 대한 부분은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하죠? 그 현장에서 망설이게 된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예전에 안산에서 김상훈 인질 사건이 있었을 때 네. 하루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은 안에 있는 인질이 2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루를 버텼습니까 그때? 그 인질 사건이 인질 안에 사건이. 안에에서 2명이나 어. 죽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특공대가 제압했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네. 문제는 16시간이 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보통 4시간, 8시간 주기로 해서 네. 이것은 안 된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럴 수 있는 훈련과 장비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다 없네요. 예, 네. 뭘 할 수 있는 방법. 그럼 그래서 그냥 설득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칠 때까지 좀 기다린다라는 전략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기다릴
것도 맥시멈 한 8시간 뭐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이 변하는 시간, 주야가 바뀌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밤에 2시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이렇게 어두워지고 네. 어두워지면 사람이 심리가 좀 침잠된 그렇죠. 상태고 그렇죠. 날이 밝게 되면 사실은 이 생각이 바뀌면서 무엇인가 더 그러면 더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어떤 형태로든 진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어떤 형태라는 것이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경찰청은 얘기하지 않는 거죠.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가장 답답했을 것 같아요. 네, 7474번님, 적극적으로 특공대가 제압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조용원님, 그 상황에서 프로파일러가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나요? 이렇게 질문도 주셨고, 김선민님, 경찰도 밤샘으로 설득했을 텐데 경찰도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요? 이런 안타까운 문자 주셨습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네, 위기협상팀이라는 경찰서나 지방청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보통 네고시에이터라는 개념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네. 프로파일러는 범죄심리 분석관이기 때문에 범죄심리 분석관은 2시간 뒤에 투입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위기협상팀이라고 하는 성격이 초기에 만난다고 봤는데 네. 이 사람은 범인이자 그 흔히 말하는 선택을 하겠다, 극단 선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중간 요소이기 때문에 네. 지방청이나 이런 데서도 안 되겠다 싶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부분이니까 작전이 중간에 변경된 거죠. 그러네요. 애초에 그러면 2차 작전, 프로파일러 투입하는 작전, 애초에 저격까지 할 생각을 하고 했으면은 상황 자체가 초기에 진압이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지만은 네. 그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건 장비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1.2m의 난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저격해서 만약에 떨어져서 죽었을 경우 누가 책임질 거냐의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매뉴얼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매뉴얼에는 면책 조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분을 어떻게 살릴까 일단 이거에 걱정만 해도 모자른데 이 이후에 책임은 누가 지고 이것까지 다 하려니까 참 답이 그렇죠.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어. 이게 사실은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나저나 이 옥상 주변에 매트도 깔아놓고 그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투시를 막는 게 어렵습니까? 본인이 네. 지금 그러니까 상황 자체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어떤 범죄 저지르지 않고 올라간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설득은 가능한데 이 사람은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올라간 사람이기 그렇기 때문에 네. 내려오게 하는 건 어렵거든요. 네. 그럴 때는 중간에 작전을 바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음. 그 뭐 아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취총 같은 거 말씀드리는데 이게 네네. 사실은 마취총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취는 10초, 20초 정도 지난 다음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 반동을 이겨내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서의 고무총탄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저충격 그 총알 같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우리는 그런 거에 준비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도. 뭐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없어요. 계속. 네,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이 이혼을 한 부부 사이에는 특히 계획적인 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왜냐면 이걸 이별 범죄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짧게 이별 설명해 주시면, 범죄는 네. 누적이 되고 누적되는 건 계획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접근 금지 명령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서로 간에 쌓인 분노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잔인해지고 더더욱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중간에 누가 중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우울감이 들거나 남들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분 혹은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나 희망의 전화 국번 없이 129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는 생명의 전화 1588-9191 그리고 청소년 전화 138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 급히 모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